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휴일이신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제가 주말마다 매일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데요. 주말에는 될 수 있으면 주식 같은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것이 훨씬 주식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쉴 때는 쉬고 놀 때는 놀고 그리고 일할 때만 좀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주말에 잘 쉬시고 잘 노시는 분이 또 평일에 또 주식도 잘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금요일날 미션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둘러보고 또 월요일날 새로운 한 주에 또 도전할 미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복귀해보죠. 자,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 미션 종목은 뭐 대체로 간단하게 좀 했죠. 될 수 있으면 좀 시장에서 약간 벗어난 것이지만은 기사주 형태로 한번 꾸며 보았고, 그날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 좀 뽑아 보았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스포프트부터 한번 볼까요? 많이 올랐군요. 알스포트도 그죠? 우리가 추구했던 알스포트의 모습은 시가가 이렇게 가져야 되는 모습을 기대를 했는데 양봉으로 계속 진행되는 종목은 그 다음날 그 전날에 양봉을 치켜 세워준 그 흐름을 이어주기를 많이 원하죠. 그러는데 잘못 진입을 하면 좀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시 제가 기세주 같은 것은 분할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차하면 일단은 나와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신고가 종목을 돌파를 해서 가는 이런 종목들은 뭔가 조금 이상하면 우르르 쏟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항시 조심조심을 해야 된다. 보통 지금 저희들이 목요일날 저녁에 골랐던 종목들 시간에서 보통 2%, 3% 이렇게 올랐던 종목들이죠. 근데 시간에서 1.7% 알스포트가 올랐다는 것은 뭐 그냥 정상적으로 시가는 진행이 된 것 같네요. 고가가 2.6%. 힘은 좀 약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 시가 좀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시간에 공략을 했다면 바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죠? 1차로 공략을 했다면 적어도 색깔이 바뀌는 지점, 보합을 깨고 내려올 때는 잘라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점은 제가 뭐 수없이 많이 강조를 하죠. 색깔이 바뀔 때는 잘라주고 또 상방적으로 또 색깔이 또 바뀔 때는 공략을 하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 놓고 나서 기다리고 보면 되죠. 아니면 시가 2%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잠시 바쁜 시간에는 가만히 지켜본다. 보합이 지지가 되는가? 되고 상승을 해서 시가를 다시 돌파를 한다. 그럼 다시 시가에 1차로 진입을 해도 나쁘지는 않죠. 그래서 알스포트는 그날은 금요일날의 기세를 매도 기세를 이기지는 못했죠. 보합을 깨고 이제 줄 이렇게 하루 종일 내려오죠. 이런 게 참 무섭거든요. 이게 이렇게 빨리 내려와 버리면 잡아서 탁 올라가는 반등력이 있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천천히 갈동 말동 이게 훨씬 손실이 큽니다. 훨씬.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가장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죠. 색깔이 바뀌는 지점. 고점을 향해서 치닫아 갈 종목이 음봉을 비친다면 일단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보고 가만히 보는 것이 좋다. 그 점은 꼭 잊지 마시고 뭐 중간에 저점이라고 들어갔다가 또 깨고 내려온다. 또 깨고 내려 이런 스타일이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은 급락을 할 때는 속도와 강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급락하는 종목은 손 쓸 수가 없거든요. 빨리 내려온 종목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할 때는 강도와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알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바뀔 때는 항시 도망 나온다.
다음에 또 하면 되거든요. 알테오젠. 알테오젠 시가가 한번 봅시다. 시가 4%대네요. 목요일날 시가는 시간에서 한 2%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4% 정도 잡혔다면 어제보다 오늘의 시가가 많이 잡혔다는 것은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거죠. 단지 이 가격이 문제인 겁니다. 돈이 만짜리, 2만짜리 하고 26만짜리 이런 종목이 4% 가까이를 띄울 때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에 해당하는. 그렇지 않고 뭐 1, 2만짜리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 가격이 비싼 것이 띄울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는 좀 비쌌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는 보고 기다려라. 분할로 어차피 이 기세주는 분할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둘지 않아도 충분히 진입은 가능한데 초창기에 진입을 잘못하면 뒤가 힘들다. 그래서 일단 보고 있으면 내가 이 종목을 오늘 공략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종목은 이대로 놔두고 다음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표시가 나죠. 이 종목 더군다나 금요일 날이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인데 무리하게 무리수를 둘 수는 없지요. 뭔가 표시를 확 내준다면 뭐 까짓것 바람개 걸쳐보자 이렇게 해서 탁 올라탈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이렇게 음봉을 내리고 실실실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도 힘도 없고 또 음봉을 실실실 내려준 종목은 이런 건 안 좋다. 그래서 가격대가 싼 거는 몰라도 가격대가 20만원짜리 비싼 것들이 아침에 4%를 시가를 띄운다. 그러면 일단은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별다른 재료가 없다. 그러면 관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이런 거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테오전 관점은 제가 볼 때는 관망 관점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이 종목을 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삼천리 자전거 한번 봅시다. 삼천리 자전거는 양봉이 두 개가 나왔는데 그 시간에서 2%인가 아마 2, 3% 잡혔는데 상승을 하려면 이렇게 올라가주는 이런 스타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제 말씀을 드린 것이 이미 시간에서 이 앞에 고점을 지금 차고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전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3.4% 거의 비슷하게 잡혔네요. 시간에하고 고가가 13.6%. 땡 하고 나서 그냥 이거는 뭐 잠시 흔들리는 거니까 쭉 이렇게 올라가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쭉 가서 쪼그라져서 매도세하고 나오니까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마감이 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갈지 안 갈지 뭔가 판단이 잘 안 쓸 때는 1차를 매수를 넣고 흐름을 보면 됩니다. 1차를 넣고 기다렸다 간다? 그럼 1차 부분 진행하면 되죠. 그것으로 수익 먹으면 되니까. 근데 내려온다? 그러면 색깔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바뀌면 1차 부분 잘라버리고 다시 기다리면 되거든요. 보고 있다가 다시 색깔이 도전을 해가지고 부합을 치고 올라간다? 그럼 그때 1차 해도 되는 거예요. 큰 부담이 없으니까. 1, 2, 3차를 세 번 다 넣고 나서 그러면 부담감이 있지만은 1차는 그리 부담감이 없거든요. 그리고 만일 1차 진입을 했는데 이 종목을 내가 보유를 해야 될까? 이걸 좀 끌고 가야 될까? 기세주로. 그런 판단은 항상 기본적인 판단은 제가 그랬죠. 종목을 믿지를 마라. 믿지를 마라. 이렇게 땡해서 원하는 모습을 연출까지 해줬으면 좋다. 그러면 그 기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지금처럼 이렇게 쪼르륵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시 10%권 수익권까지 주는 종목은 항시 챙겨라. 먹는 놈이 장땡이다. 사실 10%가 작은 수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뭐 더 강하게 가버리면 뭐 그냥 보내주는 거고 다음을 또 보는 거고 내려오면 다음에 또 눌림에 또 들어가면 되죠. 근데 대체적으로 다른 날짜도 아니고 금요일 날짜에 10% 이상의 수익권을 준 종목이 마구 미친 듯이 올라가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세주라도 자기가 진입한 이후에 10% 이상의 수익을 주면 챙긴다.
더군다나 금요일 날 말이죠. 3천리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네요. ABL 바이오. 이 종목은 아주 전형적인 형태죠. 시가 출발해서 눌러주고 가는 스타일. 보통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땡 해서 출발하는 스타일이 그냥 바로 우르륵 꼬꾸라지는 놈, 땡 해서 우르륵 가는 놈, 땡 해서 살짝 찍어주고 올라가는 놈,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땡 해서 바로 간 종목은 뭐 한 3대 7 정도, 땡에서 눌러주고 간 놈은 그래도 얘네들이 더 경우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가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둘지 말라는 겁니다. 서둘지 말라. 왜냐면 1%라도 2% 조금 싸게 들어가는 것이 매매는 항시 편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가가 오늘 3.7% 조금 높잖아요. 그전 때는 시간에서 한 2% 정도 내가 오른 걸 알고 있는데 1.7% 더 올랐단 말이죠. 좀 기다려도 돼요. 굳이 3%대 넣을 필요는 없죠. 하지만 뭐 난 부담 먹게 분할할 거니까 1차 넣겠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보합권 지지가 돼주죠. 그래서 올라가서 고점이 8%대가 나오죠. 8.4%. 그럼 시가에 들어가서 그냥 여기 보합에 2차 진입을 안 했다. 그럼 올라갈 때 시가 회복할 때 여기다 2차를 해도 되죠. 그러면 뭐 한 5% 수익권은 나오니까요. 그리고 1차에 안 넣고 보합을 근처에 지지가 되는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갔다면 8% 수익권은 나왔겠죠. 문제는 이것을 3% 들어가든 보합에 들어가든 내가 보유를 할 것인가 내가 먹을 것인가를 개념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했죠. 나는 이 종목이 오늘 어떠한 모습을 보이면 나는 챙길 것이다. 나는 보유를 할 것이다. 그렇게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8%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시가를 깨고 내려올 때에 본인의 대응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죠. 보합에 들어갔다면 8%꼬대까지 갔다가 보합을 깬다면 이건 아무런 생각 없이 매도를 쳐줘야 되겠죠. 보합에 들어가서 시가를 깨고 내려온다면 별로 안 좋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또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시가에 들어간 사람이 보합을 안 깨니까 견뎠는데 8%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시가에서는 본절은 해야 되죠. 항시 그런 점은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ABL 바이오는 뭐 수익권은 좋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 이 꼬리 부분까지를 잘 유지를 해주지 못한 모습이 조금 아쉽긴 아쉽네요. 하지만 뭐 기세가 계속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앞으로도 뭐 계속 봐줘야 될 종목입니다. 에쿨론 플러스 2% 시간에서 뭐 2% 정도 오른 걸 알고 있는데 뭐 비슷하게 출발했네요. 고가가 플러스 4%. 근데 이런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시가가 2%, 뭐 평범한 뭐 시가에 저는 시간에도 2% 올랐는데 땡 하고 2%에 1차를 매수로 넣었는데 좀 미끄러졌는데 보합은 안 깼어요. 그래도 올라가 가지고 4%까지 갖다 치자. 3%까지. 근데 이 흠이 아침에 좀 강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여기가 9시 30분이니까 뭐 여기까지가 9시 30분 뭐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저 시간대는 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 떼어가지고 지금 한참 고점을 향해서 줄기차게 올라간 종목이 시가 2%를 띄었다는 것은 한번 해볼 거라고 띄었는데 겨우 1, 2% 올라갔다가 시가를 깨고 이제는 보합까지 깬다? 그러면 미련 없이 이거는 잘라져 버려야 됩니다. 설령 보유를 했더라도. 뒤에는 올라갔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승부가 안 나준 종목은 뒤에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가지를 못해요. 적어도 여기에서 크게 여기서 올려줘 놓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또 그 정도로 갈 수는 있지만은 앞에 1, 2% 올라가지고 밑에 잠시 내려왔는데 많이 올라간다. 그런 종목은 통계적으로 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한번 양봉을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뭐 살짝 내려왔다 올라가더니 또 시가를 깨고 또 내려온다. 틀렸단 말이죠.
시가에서 잘라놓고 그냥 감망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되는가. 그럼 여기 9시 30분 아닙니까? 9시 30분이 될 때까지 벌벌벌 거리고 보합 아래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거죠, 이거는. 아침장에 승부가 안 나는 종목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에클론, 다음에 우주 일렉트로. 우주 일렉트로는 모습이 좋았네요. 그죠? 시가 3.3%, 고가가 12.9%. 갈놈들은 이렇게 바로 딱 하거든요. 땡 하면 축 차고 올라가요. 삼천리 자전거. 땡 하면 축 차고 간단 말이죠. 에클론 땡 했는데 벌벌거리잖아요. 이렇게 벌벌벌벌 갔다가 내려갔다가. 모습이 틀린 거죠. 그래서 그런 기세,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보조지표나 구름덩이나 뭐 색깔로 온 차트에 색깔 도배하지 말고 기세가 강하냐 안 가느냐, 갈 수 있는 어떤 기세가 강하냐 안 가냐, 그걸 잘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첫 매매 임할 때는 무조건 뛰어들지 말고 일단은 보라. 제가 제일 말하는 게 보라. 보고 나서 정확하게 간단한 뭔가 수급의 강도나 이런 것이 속도가 딱 느껴지면 그때 가서 1, 2%더 주고 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수익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근데 갈지 안 갈지를 모르는 이런 종목들에 미리 넣어놓고 가슴을 쪼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즉 미리 예단을 하지 마라. 미리 예단을 하지 말고 일단은 보라. 보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땡 했는데 보라고 해서 봤는데 왜 가버리더라. 그럼 할 수 없지요. 뭐 그냥 보내주는 거지. 근데 땡 했는데 훅 가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단지 스스로가 손이 안 나갔을 뿐이겠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가나 진짜 가나 이러다 보면 저 가나 초콜릿까지 가 있는 거지요. 그거는 스스로가 마음이 마인드가 안 돼 있는 거죠. 자꾸 이제 수련을 하다 보면 그 수급의 세기 강도가 느껴져요. 그러면 이거는 간다라는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럼 1, 2%더 주로 뛰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코다쿠 한번 봅시다. 코다쿠는 이제 이벤트 섹터였죠. 상장 유지 결정하고 이제 새로 거래가 되니까 관심 있게 보자 했는데, 자, 이런 스타일 종목, 나름대로 이벤트가 열리는 이런 스타일 종목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종목을 내가 공략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매매가 어렵거든요.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종목에 쉽게 뛰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될 어떠한 근거가 제시가 된다면 그 근거에 스스로의 자신감이 딱 붙고 매매가 탁 강하게 파이팅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뭐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돼, 이리 되면 손이 잘 안 나가요. 그러면 등락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자신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면서 아무것도 되지가 않죠. 그런데 코다쿠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종목은 그날에 공략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제시를 해줬다고 봐요. 다음에도 추후에도 이러한 유형은 한번 기억을 잘 해 놓습니다. 코다쿠가 이날 기준가가 얼마 잡혔느냐 하면 1350원 잡혔거든요. 벌써 이 기준가에서 앞에 상장 정지되기 전에 보다 거의 38.5%가 마이너스가 돼서 이 기준가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반토막이. 그러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1년 가까이 1년 3개월 가까이 가지고 있었는데 돈을 한 1억을 묻어놨단 말이지. 묻어놨는데 이제 상장 폐지되면 그것도 날아갈 판인데, 아이고 다시 상장 유지가 됐다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막 파는 거죠. 막 파니까
이렇게 원래 보통 이렇게 많이는 안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좀 심했어요. 해필이면 또 요즘 분위기도 안 좋고 요즘 코로나에 또 난리지요. 돈은 없지요. 이러니까 어찌 보면 잃어버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세리 파는 거죠. 상장 유지 결정이 난 종목이 이 기준가가 거의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이 돼 잡힌 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트레이딩 관점으로 새롭게 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거는 아니 세상에 죽을 짓을 해더라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난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상장 유지 결정이 났는데 그러면 아 저거는 봐줄 필요성이 있다. 약간은 변동성이 크겠지만은 그래서 그 근거를 뛰어들 수 있는 근거를 확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땡 하고 나서 잠시 3, 4%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급락을 하고 되고 한 10%에서 14%까지 미끄러지죠. 그럼 따지고 보면 이 잠시간의 순간에 이 종목은 거의 50% 이상 50% 이상이 깨진 겁니다. 세상에 뭐 뚜루막을 뭐 두드려 맞을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반토막이 난다는 건 좀 심하죠. 그러면 어떠한 이유라도 뭐 배임 횡령 이렇게 해가지고 뭐 큰 일이 아닌 이상은 그건 50% 정도면 꼭 해봐야 되거든요.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쪽 부분에서 해서 한 10% 여기도 한 번 더 해서 또 한 10% 이렇게 두 번으로 매매는 마무리 지었습니다만은 향후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이 있을 때는 꼭 내가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될 근거를 스스로가 잘 봐야 됩니다. 왜 내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되느냐. 그 근거가 뭘 주느냐 하면 이 종목이 등락이 심하더라도 그 등락을 공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그래서 남들이 보면 막 음봉이는 급시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즐긴다는 거죠. 그래, 적이다라고. 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자기의 목을 챙겨가죠. 그래서 향후에 이게 좀 아실아실해. 좀 모르겠어. 이럴 때는 본인의 판단을 배제를 한 채 떠넘겨버려요. 누구에게? 시장에. 난 내가 판단해 볼 때는 이게 이렇는데, 근데 이 판단이 좀 애매모호해. 어떡하지? 그러면 시장에 떠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보는 거예요. 보면 시장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같이 움직인다면 자기의 생각이 옳으니까 더 근거에 자신감이 붙어서 매매가 화이팅이 될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본인의 판단에 대한 근거가 틀렸기 때문에 매매가 힘들어지겠죠. 그럼 그런 종목은 손을 대지 않으면 더 좋은 겁니다. 그런 걸 좀 잘 기억을 해놓고 코다쿠에를 가지고 오늘 배울 수 있었던 어떤 운용의 묘는 이러한 것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중요한 것이니까요. 다음 사문테크는 재료가 있다고, 이 날짜가 재료가 나왔지만 시장은 크게는 반짝해주고 마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뭐 인공호흡기 그리고 세계 최초라는 이런 키워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재료라는 것은 그날 좀 반영을 안 받아도 그 다음날 또 받는 재료의 어떤 형태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다음날 한번 보자. 만약 반응을 나타내주면 탄다. 더군다나 시간에서 뭐 2, 3% 올라 있으니까. 그랬는데 시가가 한 3% 됐죠. 3.8%네요. 근데 3.8% 띵 가다가 뭐 제대로 가지도 못했죠. 그럼 이런 종목은 그냥 보합해서 그냥 잘라주는 거죠. 이게 또 마찬가지거든요. 3%의 매수를 안 하고 보자. 나는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을 공략 종목으로 뽑았는데 과연 내 생각이 맞을까? 앞에도 말했듯이 내 생각이 맞을까? 좀 애매모호하다. 그럼 보자. 보고 시장이 선택에 따라보자. 그래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시장은 역시 3에서 4% 정도 올려주고 그대로 내려오더라. 그러면 뭐 이까지 보합을 살짝 깨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는 관망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굳이 1% 1차 매수를 안 넣어도
아까운 돈은 아끼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것으로 이 종목은 끝이 나는 거겠죠. 그래서 특기 재료 이슈 종목들은 항시 자신의 판단을 믿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시장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좋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레고캠 바이오. 레고캠은 받아주는 매매를 합시다라고 했죠. 레고캠은 내일 뭐 공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니까 내려오는 걸로 충분히 기다려서 받아서 월요일 날 다음 주를 보자라고 이제 그런 매매를 했는데 매매를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점이 한 8% 나왔을 텐데 그렇죠. 마이너스 0% 출발해서 저가가 마이너스 8.9%거든요. 고가가 플러스 4%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매매는 했는데 저희들은 마이너스 7%에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8%까지 찍어줬는 걸 보고 8% 보고 7% 들어갔는데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올라가죠. 급등주는 좀 이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 수익금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약간 보유 형태로 해서 다음 주를 볼 거라고 들어갔지만은 파동이 일어나서 10% 이상의 파동을 줄 때는 챙기라고 했습니다. 예, 챙기라고 했습니다. 왜? 이 파동이 계속 일괄적으로 쭉 일어날 거라는 어떠한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동이 뭐 계속 일어날 거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보장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10% 이상의 수익은 참 큰 수익이라는 거죠. 그러면 먹는 놈이 장땡이라고 먹어놓고 또 나중에 또 보면 되거든요. 그래갖고 쭉 날라가 버렸다 상한가까지 그러면 뭐 제수발이 하고 소남 틀고 잊어버리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종목은 많지가 않다. 한 9대1, 8대2 정도? 더군다나 이 금요일 날에 말입니다. 많지가 않다. 더군다나 이 스타일의 이런 차트 스타일의 종목은 이 캔들의 스타일은 내려와서 좀 올라가 준들 더 많이 못 가게 되어 있거든요. 땅을 더 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땅을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 보유를 하고 있자.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보유를 해서 그 다음 자가를 좀 월요일부터 자가를 좀 깔아주고 다시 제2차 랠리를 보자 라는 것이 목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파동을 일으킨다? 그럼 물론 책임 묵어야지. 책임 묵고 또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레고캠이 종가가 얼마로 끝났습니까? 3%대로 끝났네요. 만약 7, 8%대 들어가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 5% 수익권을 안고 있는 편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은 이제 된 거지요. 이제 월요일날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과연 우리 생각대로 될런지. 자,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 승부주들은 뭐 좋았던 종목도 있고 또 우리 뜻대로 생각되는 종목도 있고 잘 안 됐던 종목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금요일날 시장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뭐 나름대로 공부는 잘 했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미션 종목들 한번 보면서 또 공부할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이죠. 월요일 우리 미션 종목부터 한번 둘러봅시다. 제가 작년부터 실전 운용법 강좌를 시작하면서 이 주말에 종목을 고르고 키워드를 뽑고 종목을 도출시키고 뼈와 살을 붙이는 연습을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에는 어떤 식으로 종목을 도출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보면 뭐 종목 도출시키는 방법에서도 섹터를 좀 다양성 있게 꾸미는 것이 좋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했고 월요일은 주축 개념으로 보면 시장의 방향성을 잡기가 힘든 날이기 때문에
시초장에 매매를 할 때는 약간 한 발을 뒤로 빼서 흐름을 보고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항시 매매를 시나리오를 짜고 종목을 도출시키고 공략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시 꾸준하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스스로가 고수가 되고자 생각하고 있으면서 행동은 그렇게 안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다른 어떤 트레이더보다 좀 뛰어난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면 많은 공부와 많은 어떤 실전 경험이 병행이 같이 돼줘야 합니다. 그 점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포지션 체크 해봅시다. 포지션 체크라는 것을 지금 뭐 새로 들으시는 분들은 의문점이 많을 텐데 하다 보면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 또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좌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2일 월요일 이 몇 가지 되지 않는 글자에서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 22일을 주는 의미는 20일이 일단 넘어가면 일단 월말 개념으로 봐야 되죠. 자, 이제부터는 전투가 매매가 좀 살벌해진다는 거죠. 1일부터 15일까지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매매의 정석을 지키고 5%의 확정 매도했다 뭐 이렇게 하면 좀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하려고 하죠. 근데 15일에서 20일이 딱 넘어가면 1일부터 20일까지 손실을 본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다 돈을 벌지는 않지요. 실제로 뭐 돈 번 사람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가 과격해집니다. 1,000만 원 갖고 정상적으로 하던 사람이 돈 5천만 원 있었는데 20일이 넘어가니까 한 2천만 원 밖에 안 남았어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3천만 원 잃은 거예요. 자, 월말 되면 마누라한테 이거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쇠가 만발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수, 신용 때리는 겁니다. 2천 가지고 신여서 4천, 5천 가지고 하는 거죠.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장의 형태가 이루어지면 흔히 아는 지지와 저항, 무슨 보조지표의 행동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되는 그런 매매가 잘 일어나는 것이 월말의 매매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어떤 것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1일부터 15일까지는 이것이 저점이다. 이것이 타점이다 하면 대체적으로 거기서 타점이 일어나죠. 반등이 탁 일어납니다. 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맑은 마음으로 맑은 눈으로 하니까. 그런데 20일은 넘어가면 이것이 분명히 반등이 일어날 저점이고 또 부딪혀야 할 저항점인데 그게 폭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방금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 지지점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더 내려오죠. 왜냐면 가지고 있는 애들이 급신하니까 훅 던져버리는 거죠. 더 이상 손해보기 싫어서. 그러면 생각했던 지지점보다 1, 2%나 2, 3%나 더 밑으로 잡으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저항점 같은 경우에도 저거를 저거 돌파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의외로 돌파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타나는데도 돌파가 돼요. 왜? 올라가는 종목들에 그냥 베팅을 때리거든요. 돌파를 해요. 근데 중요시한 거는 그 돌파고 했다고 따라 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 붙으면 안 돼. 왜냐면 그것이 길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돌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제가 여러 가지 수많은 말로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느껴봐야 그런 것에 대한 이유를 알 겁니다. 그래서 이 22일이라는 숫자를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벌써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요. 그 정도 개념으로 하시고, 두 번째 월요일이라는 날짜
이 월요일한 날짜는 상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말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슈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시장을 장악했던 강세주들이 월요일 날 시장에서 판세를 벌이는 거죠. 주말에 일어났던 이슈들이 강하게 시장을 장악하면 금요일 날 시장을 장악했던 애들은 죽습니다. 주말에 아무런 이슈가 별로 없다. 그러면 금요일날 시장을 장악했던 애들이 다시 월요일 시장부터 시장을 또 장을 하죠.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이 원리를 판세를 딱 알고 매매에 들어가면 내가 명확하게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를 시장이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구름덩어리나 지지와 저항이 어떻고 이런 걸 보지 말고, 그런데 수많은 시간 차트가 뭐 어떻고 거래량이 어떻고 그런 거 보지 말고 이런 것을 먼저 보란 말입니다. 종목을 공략할 때도 뭐 돌파를 한다 뭐 한다 이런 걸 보지 말고 그 기세를 느끼려고 저 캔들이 나한테 말해주는 의미가 뭔지 그걸 자꾸 느끼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매매에 임하면 훌륭한 트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좀 시야를 좀 넓게 가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 뭐 이 관계를 들으시는 분들이 포지션 이 몇 가지 안 되는 글자를 가지고 지금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그만큼 포지션 체크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포지션 체크를 하고 월축과 주축, 일축, 시축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항시 안전하고 조심스럽고 안 다치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때도 많이 먹죠. 그 점은 꼭 잊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날 미션 종목을 한번 봅시다. 일단 섹터를 꾸며볼 텐데 월요일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특진주 섹터, 이슈주 섹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벤트 섹터라고 해도 되는데 이름은 아무거나 쓰고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월요일날 신규 상장주가 있죠. LET. 신규 상장주는 항시 뭐 손실을 뭐 볼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신규 상장주는 항시 거래의 관점으로 보고 쉽게 포기를 하지 말고 충분하게 종목을 잘 보고 매매에 임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슈주 섹터에는 LET가 신규 상장을 하니까 일단은 한번 봐보자. 자, 신규 상장을 한다니까 간단하게 LET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고 갑시다. LET가 뭐 하나,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뭐 이런 것도 좀 알고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되나 깨나 해서 되나요? 그죠? 일단 뭐 LET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 만드는 회사죠.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아닙니다. 일단 뭐 통닭 만들고 뭐 이런 회사는 아니니까 그래도 뭐 트렌드는 뭐 영 틀린 종목은 아니네요. 그죠? 시장에 관심은 제법 받았네요. 그죠? 밴드 상단 7,800원 7,800원 봅시다. 좀 싸게 잡힌 거네요. 그죠? 락업 비중이 제법 좋네요. 80%가 됩니다. 80% 정도. 그러면 당연히 유통 물량 20% 정도 되겠죠. 유통 물량은 당연히 20% 정도 될 것이고. 뭐 기관 투자자들 수요 예측 결과는 잘 나왔네요. 뭐 1200대 뭐 어떠고 한 게 관심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정도 관심을 받으면 제법 이 금액대가 공모가가 좀 올라가는데 얘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네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뭐 나쁘진 않은 거죠.
회사는 뭐 FOD, 뭐 FOD라는 뭐 자기 어떤 장비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좋다고 하는데 주로 매출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뭐 그런 쪽으로 뭐 당연히 나가겠죠. 그쪽에 돈이 되니까. 특이한 점은 특이한 점은 LET와 같이 묶어 놓을 종목을 해봅시다. HB 테크놀로지. 얘가 최대 주주죠. 그래 같이 붙어놔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LET가 미친 듯이 뭐 월요일 날뭐 상한가를 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나 모르니까 항상 연관성 있는 종목을 또 붙여놔야 되죠. 또 누구로 붙여놔야 되겠습니까? 누구로 붙여놔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같은 회사 관련주가 뭐 HB로 나타났다면 같은 연관성이 있는 거 뭡니까? 그럼 이 신규 상장이라는 이름이겠죠. 그럼 근래 신규 상장주가 뭐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SCM밖에 됐겠습니까? 그죠? 전혀 얘하고는 업황도 틀리고 아무런 뭐 사업적으로도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만약에 에리테가 미친 척하고 난리를 치면 얘도 같이 간다고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어 동지로서 말이죠. 따지고 보면 SM은 옆 동네 살고 같은 옆 동네 친구라는 거죠. 그게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되겠나 싶지만은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신규 상장주가 한참 많을 땐 어느 한 주에 종목이 한 3개, 4개씩 이렇게 동시에 한 주에 상장하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날 내가 그렇게 상장을 해서 세월이 흘렀어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셋째 주쯤 지났는데 이 중에서 어느 한 놈이 갑자기 뭐 어떤 재료로 인해서 자기 재료예요. 자기 개인 재료라. 이놈이 또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전혀 다른 얘는 빵 팔고 얘는 떡 팔고 뭐 얘는 저 가서 고기 팔던 애인데 얘는 저 대장장에 망치 파는 회사인데 망치가 막 올라가는데 막 떡 파는 놈, 뭐 고기 파는 놈 이런 놈도 같이 올라가요. 같이. 그게 무슨 재료 무슨 회사와 연관성이 있어 가게 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같은 날 같은 시기에 같이 상장을 했다는 그러한 동질성이 이것을 같이 움직이게끔 만듭니다. 그러한 형식들도 꼭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붙여 놓는 거에 돈 안 들잖아요. 그죠? 붙여 놓는 거에 돈 안 들고 붙여 놓으면 된다. 그래서 뭐 회사는 뭐 나름대로 뭐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은데 제가 가장 뭐 잘 보는 것은 이제 유통 주식수인데 유통 물량이 좀 작다는 것이 그래도 좀 마음에 드네요. 100 한 70만 주, 170 한 5만 주 정도, 그 정도. 장점으로 보자면 이 금액대죠, 금액대. 7,800원. 예. 뭐 5만 원짜리, 8만 원짜리 이런 것보다는 매매하기는 좀 좋죠. 거래량이 아주 유통 물량이 작다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디스플레이 장비 뭐 어차피 뭐 이런 쪽은 얘 쪽은 저 폴더블 폼이 많이 팔리면 돈 되겠죠. 예. 대충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굳이 뭐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없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신규주는 의회성이라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성이라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시 나쁜 모습을 보이든 좋은 모습을 보이든 절대로 예단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점은 꼭 잊지 마십시오. 그냥 뭐 나쁘게 출발했다고 해서 쟤는 틀렸네. 쟤는 좋게 출발해서 쟤는 뭐 되겠네. 이런 거 생각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일단 이슈수 섹터는 얘네들은 이렇게 한 팀으로 짜주시고 약간 이슈가 있는 종목을 같이 좀 보죠. 쟤들 한 팀 봐주고 같이 볼 애들은 뭐 대한제강 그리고 제이웨이
그리고 캐스텍 코리아. 이 정도로 해서 이슈는 A팀, B팀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십시오. 대한제강은 뭐 인수를 했다고 하니까 자기들 회사적인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지 않나 싶은데요. 철근 3위 제조업체 대한제강이 일본 야마토 그룹 자회사인 YK스틸을 철강 사업부를 인수했다. 이래 함으로써 거의 동국제강과 비슷한 외형을 갖추게 됐죠. 금액대가 8천원짜리인데 뭐 좀 시장이 봐줄지 한번 봅시다. 물론 뭐 이 날짜에 조금 뭐 반응은 왔습니다만은 그냥 보시고 흐름을 뭐 크게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에서는 2.4% 올랐으니까 좀 팔팔팔 움직이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시장이 확실하게 발을 담가주면 그때 들어가도 되거든요. 한 1, 2%, 2, 3%더 줘도 돼요. 두고 뭐 이렇게 간다면 볼 수는 있겠지만 버리버리하다 이러면 그냥 손 안 대면 돼요. 다음은 캐스텍 코리아. 이슈 재료주들은 벌벌거리면 그냥 멍텅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서둘 건 없어요. 캐스텍 코리아는 뭐 매각 결정이 났다니까 자회사 한번 보죠. 142건에 매각하기로 했다.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다. 근데 금액대가 3천짜리죠. 3,600짜리. 금액이 좀 약해요. 한 500억대가 되면 좋은데 4, 500대 300에서 500대 좀 좋은데 100억대 좀 약합니다. 약한데도 주말에 특별히 나온 게 없으니까 한번 보죠.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면 좋습니다. 일단 차트는 그렇게 나쁘진 않고 시간 내에서는 1.3% 올라 있거든요. 올라 있고 기관들은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신고가 쓰는 형태니까 모습은 좋네요. 관심 있게 이슈가 많이 시장 받아주면 아까 말했죠. 아리송송할 때는 시장의 판단에 던져 놓으면 되는 겁니다. 제이웨이 봅시다. 자, 제이웨이는 지금 차트가 조금 이상하죠. 예, 정지가 되어 있다가 다시 이제 거래 재개가 되는 겁니다. (20일부터) 주금 매매 거래를 재개한다. 파산 신청을 함에 따라서 매매 거래 정지를 내린 바 있다. 4월 27일 날 매매 거래 정지를 내렸죠. 그래서 뭐 주금 매매 가처분 신청을 해오면 뭐 좀 이랬는 모양인데 20일부터 내일 20일 아닙니까? 거래 재개가 됩니다. 되는데 뭐 이것은 뭐 큰 건 아니죠. 뭐 거래 재개 파산 신청했다가 뭐 그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니까. 문제는 그 뒤에 나온 이제 3자 배정 공시가 계속 이제 쭉 나온단 말이죠.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뭐 20억 또 있고 또 보면 뭐 여기에 또 10억 뭐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5억 이거 한 서너 개 나와요. 이렇게 또 13억 뭐 합쳐 보면 제법 뭐 몇십억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단가가 1365원짜리 85원짜리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 재개된 날에 전에 이런 이제 3자 배정까지 같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뭐 봐줘야 될 종목이니까 뭐 그렇다고 뭐 용 잡을 듯이 하지 마시고요. 내일 월요일이니까 굳이 이런 종목 아니라도 얼마든지 더 좋은 종목은 많으니까 하지만 이제 만일에 시장이 받아주면 이런 종목도 속도가 빠르거든요. 빠르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봐주자는 거니까 월요일날 같이 봐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슈주 섹터는 이 정도로만 하죠.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기술주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주 섹터는 여러 종목을 하지 않고 세 종목만 하겠습니다. 기술주 섹터 지금 보고 계시는 삼성중공업을 볼 겁니다. 겁나다 어렵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나는 초보라서 저런 거 못해 하면 평생 초보인 겁니다. 나는 급신나서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냥 그 이 급등주가 아닌 우량주 같은 그런 걸 하십시오. 10원이라도 좋고 100원이라도 좋으니까 한 주라도 사가지고 근데 안 되겠네. 야, 한 주가 59만원짜리가 돼서 10원 100원 가지고는 안 되겠네. 한 주만 사갖고 하십시오, 공부를. 이거 이놈 비싼 주가 돼서 그게 안 되겠네. 아이고 맞다. 50만 59만 이게 60만만 투자해서 공부하십시오. 자, 삼성중공업가 지금 종가상 지금 20%대로 빠져서 마쳤죠. 네, 마쳤는데. 자, 누구나 다들 이제 알듯이, 이놈은 이제 끝이 났구나. 이만큼 거의 1000% 가까이 올라가고, 이제 이놈이 이제 이래 죽겠구나.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고, 기관의 에너지와 파동의 에너지가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얘네들은 지자재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더라도 그냥은 안 가거든요. 그냥은 안 가거든요. 자, 트레이딩은 상방으로 올라가는 상방 트레이딩도 있지만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트레이딩을 다 추구를 합니다. 내가 샀을 때 올라가는 종목, 그죠? 우리가 흔히 하는 이것은 이제 상방 트레이딩인데, 이런 종목 같이 하방으로 내려오는 종목도 트레이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방으로 내려온. 얘네들이 하방으로 내려올 때 그냥을 내려오냐? 그냥 맨날 땡 하면 마이너스 20%, 땡 하면 마이너스 30% 이렇게 내려오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온갖 제작을 다지다가 내려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안 내려오고 도로 또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도로. 그래서 다시 2차 랠리를 펼치는 종목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방 트레이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이런 한 5연상 준 종목이 이런 음봉이 하나 요렇게 내려옵니다. 이거 다 죽었네 하는데 여기서 탁 어느 지점에서 맺혀서 요렇게 상한가를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랠리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을 추구하는 트레이딩도 좋지만은 하방 트레이딩도 이런 트레이딩 좋지만은 이런 하방 트레이딩도 절대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들에게 하한가 들어간 종목들을 많이 자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날 때마다 공부를 시키고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마다 결과는 다 틀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의 공략 요건은 이 종목이 시간에서 한가를 안 들어갔으면 이 종목은 공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날짜에 한가를 들어갔다면 또 공략 요건은 됩니다만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공략 요건이 안 돼요. 그런데 시간에 한가를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료를 한번 볼 겁니다. 자, 시간에서 지금 마이너스 9%더 빠져 있죠. 그죠? 이 정도 이제 빠져 있겠죠. 빠져 있겠죠? 이 글 써는 거 내가 풀었노, 이 자식이. 다시 써야 되겠구만. 빠져 있기 때문에 시간에서 적어도 한 10% 정도 정도를 주면 그 정도부터 1차 타점을 한번 보시고, 이 종목은 분할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분할로 대응을 하시면 안 되고 딱 한 번의 매수와 한 번의 매도로 끝을 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예를 들면 진입해서 성공을 했다. 수익을 준다. 내가 원하는 수익은 5%다. 내가 원하는 수익은 20%다. 30%다. 10%다면 그 수익을 주고 딱 잘라먹고 나와야 되지. 또 올라간다. 저거 더 갈 건가 보다 하고 또 뛰들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먹은 거 서로시 내놓고 도로 잃고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진입과 청산은 딱 한 번으로 끝냅니다. 그것이 이 매매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뭐 저점을 잡고 고점에서 이거 필요가 없고요. 이 공부는 단 한 번의 진입을 기다려서 충분하게 기다려서 진입을 해서 진입이 성공이 되면 내가 원하는 타점에서 나는 모든 것을 생각지 않고 그냥 탁 친다.
나는 30% 하겠다고. 그럼 막 배가 아프도록 배를 탁 잡고 30%꾹 쥐고 있어야지. 나는 10%만 물 거야. 그럼 딱 10%까지 가서 땡 팔을 묶고 나와버려야 되지. 추격 매수 들어간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수련이 필요한 종목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고 뭘 여러분한테 알려줄 것이란 주려고 이런 것을 하자는지는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술주 섹터 오늘 일요일이 돼서 좀 편안하게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목도 점점 더 아파옵니다만은 삼성중공우 그리고 신일제약 빅텍 세 명 다 뭐 마인드는 똑같습니다. 단지 삼성중공우가 약간 좀 더 변동성이 크겠죠. 신일은 뭐 서둘지 마시고요.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시가 보고 시가의 흐름을 보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어느 의미 있는 지점 정도 주면 그때부터 진입을 해봐야지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매매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팔할 때 사지 말고 팔했다가 빨갈 때 변할 때 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 점만 기억을 하시고 빅테크 신일은 마이너스 1.0% 빠져 있습니다. 그게 아침에 시가 플러스로 되기는 힘들 거예요. 마이너스로 출발하는데 그 마이너스 폭이 시가가 중요합니다. 아마 매매의 기준점이 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겠다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좋다. 빅텍은 시간에 1.2% 올라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시간에서 한 3% 내지 5%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보통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주말에 이슈를 노리고 주말에 뭔가 북한 쪽에서 하나의 제스처가 나와준다면 월요일날에 뭐 거의 15% 이상 출발부터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런 종목들은 시간에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들어온 강도가 약해요. 시간에 1.2% 정도밖에 안 올라갔다는 것은 강도가 약하다. 약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너무 서둘지 마시고 이 꼬리 폭이 지금 거의 보합에 끝났으니까 이게 한 8%짜리 꼬리가 될 겁니다. 아마 저가가 맞죠? 저가가 마이너스 8.5%거든요. 8.5%니까 시간에 1.2%니까 이 종목도 그냥 음봉에서는 사지 마십시오. 사지 마시고 다른 종목 같으면 제가 이 꼬리 부분에서 3분할을 해라. 그래서 보유를 해서 팔할 때 보유를 해서 빨갈 때 팔아라고 할 텐데 이 종목은 방산주거든요. 이 방산주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보시다가 등락을 보시다가 파랗게 변했다가 빨갛게 변해가는 시점에 한번 보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섹터는 뭐 이거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몇 종목 안 했는데도 시간이 참 많이 가네요. 그죠? 기세주 섹터 주말에는 다음 주를 준비하는 종목들을 정리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섹터를 다양하게 꾸미는 것이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좀 다양성 있게 꾸미 놓아야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섹터의 변하는 모습에 따라서 본인들이 빨리 대응이 가능하고 방향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기세주 섹터는 너무 서둘지 마시고 성공하면 좀 끌고 가도 되는 거죠. 기세주라는 게 스타일이. 레고 캠바이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모르겠지만 일단은 같이 넣어보죠. 유니캐스트를 넣고 싶은데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좀 신고가를 쓴다고 하지만은 참 이렇게 기관들이 이렇게 금요일날도 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날 이번 주도 샀고요.
이런 걸 보면 참 좋은데 이 차트 흐름이 좀 아실아실해요. 시간에서는 1.6% 올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간 수급을 보고 한번 보는 건데 한번 봅시다. 뭐 같이 뭐 보는 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유니캐스트는 한번 보고 레고캠은 어차피 보유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인데 없는 분들이라도 이 꼬리 폭이 5% 정도 폭이 안 되니까 이 안에서는 한번 받아서 이 안에서 받아도 되고 안 그러면 내일 흐름이 나쁘지 않으면 조금씩 진입을 해보는 좋습니다. 시제는 뭐 내일 뭐 시가 정도에 봐가지고 뭐 1차로 진행을 하기 좋겠죠. 셀리드는 뭐 기관들은 큰 돈은 안 됩니다만은 이 종목을 하자는 이유는 이 종목이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2019년 2월달 한 1년 정도 전에 한 긴데 참 힘이 없는 좀 오를 땐 참 많이 올랐는데 6만 몇천짜리인데 3만짜리 정도 돼 있네요. 기관들은 크게 뭐 손대는 없습니다. 네. 흐름이 좀 느릴 거예요. 이 종목은 조금씩 흐름을 잡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 시간에 금요일날 7% 정도 올랐네요.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드림텍 요즘에 뭐 사람들한테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이니까 뭐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기관들이 그래도 뭐 이렇게 3일 연속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차트 시점은 뭐 큰 나쁜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간에서 이놈이 5.6% 올라가 있어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5.6% 올라가 있으면 월요일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근데 이제 과연 네가 월요일 날 그렇게 강하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월요일 때 봐야 되겠죠. 아침부터 월요일 같은 날부터 시가를 크게 띄운다.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뭐 기한 수급도 있고 그러니까 기세주들은 항시 분할로 한다는 것 3분할은 기본입니다. DNT도 보면 기관들이 꾸준하게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뭐 몇십만 주씩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금액대도 뭐 많은 때도 아니고 6,500원이니까 비싸진 않은데 차트 모양은 지금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려고 이제 봉을 한 게 탁 금요일에 세워놨지 않았습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딱 금요일날에 이렇게 윗꼬리가 하나 없는 딱을 세워놨죠. 그래 놓고 시간에선 지금 2% 정도 올라 있습니다. 벌써 뭐 얘는 새로운 또 신고가를 쓰고 있는 거죠. 해볼만 하죠.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거 비싸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비쌀 때 사서 더 비싸게 팔아먹는 것이 더 좋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오늘 주말이라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할애를 하고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한테 한 주 동안 볼 수 있는 기세주를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뭐 그것도 한번 나름대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종목이 너무 많으면 금주기세주 섹터라고 제가 이름 적죠. 근데 한 주 동안 뭐 단타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직장인 중에는 또 스윙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은데 대체로 우리가 다루는 게 급등주라 그 매매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지 그러면 금방 총 맞고 금방 탄이 나요. 오스테오닉 같은 것도 좋습니다. 테오닉. 그리고 FST는 우리가 계속 해왔던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은 잘 봐주셔야 됩니다. 라파스도 나쁘지 않죠. 라파스 같은 종목도 나쁘지 않고 동아기 같은 것도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에클론도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한 5종목 이번 주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렇게 스윙으로 끌고 가는 분들은 말이죠. 자, 제가 좀 이제 목이 좀 많이 아픕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전체 매매의 가장 밑바탕 베이스에 깔아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6월 22일 월, 이것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했죠. 잘 기억을 하고 매매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상암문의 문주였습니다.